안녕하세요. 티노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대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아마 속으로 그냥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는 거지 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상 진짜 역대급 부를 이룬 사람들의 방식은 우리 직관과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시간과 노동력을 돈으로 맞바꾸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우리가 알던 부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부의 시스템,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극단적 몰입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록펠러가 남긴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대체 언제 돈을 벌지? 역사상 최고의 석유 재벌 존 디 록펠러가 한 말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모순적이죠? 아니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짧은 질문 안에 진짜 묵직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역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일하면서 내 금쪽 같은 시간을 일당으로 바꾸는 방식, 이런 식으로는 절대 진정한 의미에 큰 부를 쌓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고요? 우리의 체력과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딱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록펠러는요, 그 땀 흘려 일하는 함정에서 쏙 빠져나옵니다. 대신 돈이 알아서 굴러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석유 정제 사업 하나로 시작했는데 좀 지나서는 아예 원유 채굴까지 인수해버리고 나중엔 철도 운송권까지 싹 다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부터 정제 그리고 운송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 3단계를 통째로 장악해버린 거예요. 내가 굳이 현장에 나가서 무거운 기름통을 나르지 않아도 한 번 쫙 깔아놓은 이 거대한 산업 시스템이 자기 혼자 팽팽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막대한 부를 뿜어낸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역사상 제일 돈 많았던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잠든 사이에도 무언가를 척척 생산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록펠러가 산업 현장에서 이 거대한 기계를 돌렸다면 현대의 투자대가 워런 버핏은 금융시장에서 똑같은 철학을 증명했죠. 버핏도 늘 강조하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맞습니다. 결국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내가 직접 뛰지 않아도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나만의 경제적 엔진을 가져야만 시간의 한계를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 꽤나 역발상입니다. 보통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뻔한 조언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래서 50개, 수십 개 자산에 쪼개서 분산 투자하라고들 하죠. 그런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적이 없는 전설의 투자자 스탠리 드러큰밀러는 완전히 정반대로 말합니다. 자산을 찔끔찔끔 쪼개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진짜 엄청나게 오를 것 같은 확실한 기회, 딱 두세 개를 찾아내서 거기에 완전 집중적으로 폭탄 베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수의 확실한 홈런에 극단적으로 집중하는 것. 바로 이게 폭발적인 부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두 번째 파트, 머스크의 극단적 몰입. 지금 이 시대에 방금 말한 부의 시스템 그리고 극단적인 몰입을 제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런데 전 연인이었던 그라임스가 폭로한 머스크의 실제 사생활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니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 한 명인데 자발적으로 무슨 빈곤층 수준의 삶을 살고 있대요. 본인 명의 집도 없고요. 흔하디 흔한 명품 시계나 슈퍼카 같은 사치품도 전혀 없습니다. 공장이 바쁘면 그냥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매일 똑같은 메뉴를 서서 대충 때우고 심지어 3일 내내 단 한 번도 안 앉고 밥을 먹은 적도 있다고 하네요. 수백조 원을 가진 사람이 진짜 내일 모레 파산할 것 같은 가난한 대학생처럼 살고 있다니 완전 충격이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는 걸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막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면서 사치를 부리잖아요. 그런데 머스크의 얼굴에 진짜 찐웃음이 터질 때는 딱 하나, 바로 진전이 있을 때뿐이라고 합니다. 쏘아올린 우주선이 멋지게 착륙했을 때, 테슬라 생산 목표를 채웠을 때, 다들 절대 안 된다고 했던 테스트가 극적으로 성공했을 때 말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시간, 모든 돈을 오직 인류의 미래라는 거대한 미션 하나에만 싹 다 갈아넣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곳으로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걸 완전히 차단해버린 그야말로 완벽한 집중인 거죠. 세 번째 파트, FSD의 폭발적 성장. 자, 그럼 이제 개인의 철학을 넘어서
실제로 터지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2천만 킬로미터라는 숫자 진짜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최근 유럽의 네덜란드랑 리투아니아, 딱 이 조그만 두 나라에서 테슬라 FSD 주행 누적 거리가 무려 2천만 킬로미터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아직 유럽 전체에 쫙 쿨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람들이 자율주행 한번 써보고 그 편안함이랑 안전성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바로 저 속도입니다. 불과 딱 이틀 전까지만 해도 누적거리가 1,500만 킬로미터였거든요. 근데 단 48시간 만에 500만 킬로미터가 혹 치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2천만 킬로미터가 된 거예요. 저 솟구치는 그래프 곡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없이는 절대 운전대 안 잡으려고 한다는 아주 확실한 증명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틀 만에 500만 킬로미터면 하루에 250만 킬로미터를 알아서 달렸다는 건데 사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하루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0번을 왔다 갔다 한 거리입니다. 5,000번이요? 인구 다 합쳐봐야 300만 명 언저리인 조그만 나라들에서 하루에 서울, 부산 5,000번 왕복이라는 데이터가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근데 이게 만약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자동차 메이저 국가들로 넘어간다면? 진짜 상상조차 안 될 만큼 엄청난 데이터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주행 데이터는 결국 로보택시라는 끝판왕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로보택시 시장 상황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구글 알파벳의 웨이모는 벌써 하루에 7만 번씩 꼬박꼬박 택시를 태워 나르면서 저 멀리 앞서가고 있죠. 반면에 테슬라는요? 이제 하루 500번 정도 달리는 완전 초기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장 이 표에 적힌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에이, 웨이모가 압도적으로 이겼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업계의 회의론도 엄청납니다. 웨이모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한 전문가는 진짜 선 넘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만약 테슬라가 6개월 안에 웨이모를 뛰어넘는다? 그럼 내가 온라인 라이브 방송 켜놓고 내 신체 일부를 자르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자극적인 내기까지 걸면서 테슬라를 조롱했죠. 그만큼 지금 당장의 성적표만 보면 테슬라 로보택시가 웨이모를 잡는 건 그냥 100%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진짜 핵심 하나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무한한 확장성이죠. 특정 지역을 엄청 정밀하게 매핑해야만 겨우 굴러갈 수 있는 웨이모랑 다르게 테슬라는 우리 스마트폰 업데이트하듯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즉 OTA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들에 한꺼번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심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한계가 아예 없는 소프트웨어의 힘으로 전 지구의 도로 데이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록펠러의 다단계 파이프라인 얘기했었죠? 똑같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이제 전 세계 도로를 누비면서 쉴 새 없이 현금을 찍어내는 21세기 최강의 부의 시스템이 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록펠러의 산업 파이프라인부터 일론 머스크의 징그러울 정도의 몰입이 낳은 테슬라 로보택시 시스템까지 쭉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밤에 푹 주무시는 그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을 대신해 일하고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요? 아직도 내 금쪽 같은 땀방울만 흘려가며 시급으로 바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크게 터질 나만의 확고한 홈런 시스템을 차곡차곡 만들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티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